자,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말이 A의 동음이의어가 아닌 것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음이의어가 아닌 걸 찾아라. 그래서 이제 동음이의어는 같다 동자에 소리 음자에 다르다 이자에 뜻 의자에 말어자를 쓰죠. 그래서 우연히 소리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말을 우리가 동음이의어라고 이야기하고 얘네들은 어원이 달라요. 자, 그래서 그 소리가 같으나 우리가 의미가 다른 거를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전송은 보내다 라는 거고, 대중의 기호는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 부호가 부럽지 않다 해서 이 부호는 그 부자를 이야기한 거고, 복어는 원래대로, 그 다음에 노력의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 결말, 노력의 그 결말을 이야기한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와 관련 지어서 찾아보면은, 자, 그래서 A가 전송, 보내는 거죠? 기호, 이거는 그 기호집합이라고 했을 때 어떤 그 기호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그랬습니다. 부호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0과 1,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원래 부호는 원래대로 된다. 그래서 얘는 4번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원래대로 간다라는 의미로. 자, 그 다음에 1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지?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죠. 내용 일치 문항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항으로 가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두 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기호 집합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윗글을 바탕으로 하니까 윗글이 근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건이 두 가지 기호로 되어 있는 기호집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의 내용이 기호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걸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항으로 보면은 윗글에 이제 부호화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이제 부호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에서 부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판단을 해 봐야겠다. 자, 4번 문항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역시 이제 윗글이 근거가 되겠죠. 근거가 되겠고 보기를 이해하니까 이 윗글을 보기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문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단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디지털 송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전송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그래서 디지털 송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고 부호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자, 영상, 문자 등의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자, 예를 들어 기호 집합에 A, B, C, D, E, F에서 기호들을 조합을 한 ADD, CAB, BEE, F 등은 데이터가 된다. 자, 정보량은 두 번째 정보량을 설명을 하네요. 그렇죠?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그래서 어떤 기호가 발생 그리고 정보의 크기다라는 거.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자, 발생 확률이 높으면은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은 많다.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기호 집합의 이제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 얘랑 얘는 같은 뜻이다라는 거죠. 자,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기호집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호집합의 평균 정보량이라는 뜻을 먼저 확인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평균 정보량이라는 것은 각 기호의 발생 확률, 정보량을 곱해서 모두 더한 것을 평균 정보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 데이터의 개념, 두 번째 정보량의 개념, 그리고 기호집합의 엔트로피의 개념을 던져주면서 얘가 최대값을 가질 때가 언제냐? 동일한 발생 확률일 때요 라고 이해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송신기에서는 이제 송신기 구성, 여기서 구성 요소 중에 송신기를 설명하죠. 소스 부호와 채널 부호와 선 부호화를 거친다. 소스 부호화는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스 부호화를 설명을 합니다. 자, 반복되고 있고요. 핵심어죠. 자,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이제 이거는 데이터를 압축을 하는 게 목적이고, 자, 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이제 110. 자,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고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왜냐면 110이니까. 그렇죠? 자, 이때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자, 위에서 나오는 기호집합의 엔트로피가 다시 한번 반복됐어요. 자,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다. 자, 그래서 지금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 여기서 엔트로피라는 거죠. 자,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 기호로 복원하려면, 자, 이제 수신기의 역할이죠. 자, 이제 수신기가 복원을 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수가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던져줬습니다. 자, 기호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란다. 그래서 엔트로피 부호화의 개념을 또 설명했고요. 그래서 기호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이다. 자, 그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는 이제 허프만 부호화를 또 설명하네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자, 왜 그러냐면 발생 확률이 사용되는 게 많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자주 사용되니까 비트수를 적은 부호를 부여를 해서 비트수를 줄이려는 거예요. 용량을.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송신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송신기 중에서는 이제 소스 부호화를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라는 개념을 같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수신기를 설명을 했죠. 수신기 이제 복원을 하란다. 그러면서 엔트로피 부호화,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 부호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채널 부호화는 이제 두 번째 채널 부호화를 설명하네요. 자,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서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3중 반복 부호화는, 자, 그 중에 하나인 3중 반복 부호화 핵심하네요. 0과 1을 각각 000, 111로 부호한다. 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의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즉, 다시 말해서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 자,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오류가 이제 정정이 된다는 거죠. 채널 부호를 하기 전에 부호의 비트수를 채널 부호를 한 후에 부호의 비트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고 한다. 3중 반복 부호의 부호율은 약 0.33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채널 부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잉여 정보를 추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이 부호율에 대해서, 즉 전의 부호 비트수와 그 다음 후의 비트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고 이야기해요 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으로 가서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신호로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전기신호로 변환을 해야 되죠.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부호화다. 이제 선부호화가 등장했어요. 세 번째. 자, 이 선부호화는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전압의 결정 방법은 선부호 방식에 따라 다르다. 선부호 방식의 하나인 차동부호와는 이제 선부호 중에 하나인 차동부호와 자,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차동부호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 가지고 이해하는 거네요. 차동부호 직전에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었다면 부호 0100은 자, 0은 유지하고 1은 변화시킨다 했죠. 그러니까 양이니까 0은 유지. 그러니까 양, 1은 변화, 1은 변화, 다시 양, 0은 유지, 양. 이해됐죠? 자, 그래서 전압을 갖는 전기도 변환된다. 그래서 양음, 양량으로 간다. 자, 수신기에서는 다시 이제 또 수신기,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고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신기는 또 다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1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게 무엇입니까? 자, 수신기에는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이 문단에 다섯째 줄로 한번 가보면 자, 이 문단의 다섯째 줄은 뭐냐면 수신기에서는 원래 기호로 복원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에 수신기는 그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 자, 2번 문항. 두 가지로 기호 집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고 2번 한번 보시면 기호전지 발생 확률이 자, 발생 확률 설명했던 게 지금 첫 번째 문단이에요. 그렇죠? 발생 확률을 엔트로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볼 필요가 없구나. 여기 봐야 돼. 첫 번째 문단에서 발생 확률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발생이 높으면 정보량이 적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집합 엔트로피가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1문단에서 지금 보니까 각각 4분의 1, 4분의 3인 경우에 평균 정보량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평균 정보량이 최대값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평균 정보량이 최대값이 되려면 기호집합의 엔트로피가 최대값을 갖는 거랑 똑같죠. 그럴 때는 뭐예요?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줄 6, 7을 통해서 1문단에 얘는 1문단에 6에서 7을 통해서 최대값이 될 수가 없구나. 왜? 발생 확률이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그쵸? 그래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자, 3번 문항 부호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3중 반복 부호화. 자, 3중 반복 부호화는 세 번째 문단의 채널 부호화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셋째 줄. 그래서 3문단을 기준으로 가면 될 것 같이다 라는 거에는 자, 이용하여 0을 부호한 경우 수신된 부호에서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 자, 이 내용이 세 번째 문단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과반수인 경우에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류가 정정되는데 과반수가 그 부호에서 원래 보내는 과반수가 원래 부호가 아니라면 오류는 정정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생겨버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을 보냈는데 그래서 000을 보냈는데 001이거나 010이거나 100이거나 이건 상관없는데 갑자기 011이 돼버리면 얘는 1로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과반수, 원래 나타난 것보다 과반수인 경우에 오류가 정정돼야 되는데 그게 원래 부호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에는 오류가 정정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문단의 넷째 줄부터 4, 5, 6, 7까지 그쵸? 3문단에
4에서 7 내지집의 7째 줄을 통해서 정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0을 부호하는 거는 3중이니까 000 판단하는 게 001 010 그 다음에 100 얘네들은 모두 다 0으로 판단을 할 건데 두 개의 비트에서 예를 들어서 110이나 그러면 얘는 1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구나. 자, 4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날씨 대체 전송을 한다. 날씨는 맑음, 흐림, 비, 눈으로만 분류하며 각 날씨의 발생 확률은 모두 같다. 자, 엔트로피 부호를 통해서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01, 10, 11로 부호로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을 때 정답은 4번인데 자, 날씨 비를 자, 비가 지금 보면 10이에요. 그렇죠? 비는 자, 3중 반복 부호와 3중 반복 부호와는 지금 몇 번째 문단이었냐면은 다 세 번째 문단이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차동부호화를 이용한다 했어요. 차동부호화는 네 번째 문단에서의 키워드였죠. 자, 부호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날씨비를 3중 반복 부호화를 한다면 1이 앞에 나와야 되겠냐. 1, 1, 1 그리고 뒤에가 0이니까 0, 0, 0 요렇게 3중 반복 부호화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차동부호화는 송신을 할 때, 그쵸? 송신을 할 때는 1이면은 전압을 변화시키고 0은 변화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0은 유지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기준 신호가 있어야 되죠. 기준 신호 양의 전압이었어요. 양이라면 1이니까 변화죠. 양이니까 그리고 음이었으니까 변화죠. 양. 그 다음에 변화죠. 0이니까 안 변하죠. 그래서 양이 두 번째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양, 의 전압 받는 신호 변환되게 끈. 3번,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다. 이해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써요. 쓰면은